자세한 설명이 없으면 말 그대로, 단어 그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서정원입니다. 여러분, 테니스를 치시면서 몸에 힘을 빼야 스윙이 부드러워지고 스윙이 부드러워져야 파워가 나온다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오늘은 이 이론에 대해서 맞는 것과 틀린 것을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릴 거예요. 정확히는 맞는 것과 잘못 전달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스트로크를 치던 발리를 하던 스매싱을 하던 서브를 하던 어떤 스킬을 하던지 간에 스윙이 부드러워야 파워가 나오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몸에 힘을 빼야 스윙이 부드러워지고 그것이 곧 파워로 연결이 된다라는 말에 최대 피해자가 누군지 아세요? 바로 테니스 입문자부터 초보분들입니다. 많게는 테니스 중급자 분들에게도 큰 영향을 미칠 때가 있습니다. 이 몸에 힘을 빼고 스윙이 부드러워져야만 파워가 나온다라는 말이 맞는 말이기는 한데, 이 설명에는 꼭 따라와야만 하는 추가 설명이 있어요. 바로 몸에 최소한의 힘을 남겨두고 빼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면 테니스는 파워도 있어야겠지만 정확도도 같이 있어야 되기 때문이에요. 자, 그럼 이 문제가 왜 입문자분들부터 초보분들까지, 더 많게는 중급자분들에게까지 큰 영향을 미치느냐? 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린 것과 같이 추가적인 설명을 듣지 못해서인데, 아직 테니스에 대한 정보가 많이 없는 상태에서 추가적인 설명 없이 단순히 몸에 힘을 빼야 돼 라는 말을 들으면 테니스라는 스포츠가 필요로 하는 최소한의 힘 같은 건 아직 전혀 모르는 상태의 초보분들이나 중급자라도 몸에 입력이 잘못되어 있는 경우에는 온 몸에 힘을 쭉 빼버리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재미있는 건 운동신경이 좀 좋으신 분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몸이 거부를 합니다. 왜냐면 느낌적으로 온몸에 힘을 다 빼버리면 테니스가 제대로 되지 않을 거라는 걸 어느 정도 감지를 하는 분들이 아주 간혹 계셔요. 이런 특이 케이스의 분들을 빼고는 거의 대부분 온몸에 힘을 다 빼버립니다. 그럼 이때 제일 첫 번째로 나타나는 증상이 뭐냐면 라켓이랑 스윙이 막 놀아요. 이것은 라켓의 고정력이 상실된다는 것이고, 라켓의 고정력이 상실된다는 것은 정확한 타점이 앞으로 나올 수 없게 된다는 의미가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더 이상 묵직하고 강한 파워를 낼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겁니다. 또한 라켓의 고정력이 상실되어 있는 상태에서 파워가 난다 한들 그 파워를 절대로 컨트롤할 수 없습니다. 테니스에서의 파워라는 것은 제가 예전에 강의에서 한번 다룬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힘이 일정성을 가지고 점차 올라가야 됩니다. 0에서 100까지 갑작스럽게 확 올라가는 힘은 테니스에서 요구하는 파워가 아니라는 겁니다. 50%의 정확도에 100의 내 힘을 사용하는 것보다 100%의 정확도에 50의 힘을 사용하는 것이 스킬의 미래성이나 지금 당장의 결과에서도 훨씬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단순히 몸에 힘을 빼서 스윙을 부드럽게 하세요 라는 코칭 멘트는 테니스에 대한 지식이 정말 많은 분들이나 아니면 운동신경이 정말 좋은 분들에 한해서 가능한 멘트이고, 일반적으로는 최소한의 힘을 남겨놓고 몸에 힘을 빼서 스윙을 부드럽게 해야 됩니다 라고 설명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몸에 힘을 빼야 스윙이 부드러워지고 그래야만 파워가 나온다라는 말은 레슨자 입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말이라는 거죠. 어느 정도 중상급자는 테니스를 그동안 해온 시간이 있기 때문에 이론적으로는 모르더라도 어느 정도 최소한의 힘은 있어야 된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게 됩니다. 물론 그런 분들도 이런 내용을 이론적으로 좀 아시면 더 좋겠죠. 제가 이렇게 보면 힘을 빼고 스윙을 부드럽게 하세요 라는 말을 들었을 때 상급자일수록 스윙을 부드럽게 하세요 라는 말에 더 집중을 하고요, 입문자에 가까워질수록 몸에 힘을 빼세요 라는 문구에 더 과하게 집중을 하시더라고요. 이 부분을 여러분들께서 조금 더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제가 설명을 다시 한번 잠깐 해볼게요. 팔을 어깨 높이까지 2초만 들어볼게요. 힘드신가요? 다시 내리고. 신체적인 문제가 없는 이상 크게 힘들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재미있는 것은 우리가 팔을 드는 동작을 할 때 생각보다 많은 힘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걸 까먹고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팔을 어깨 높이까지 올려볼게요. 자, 이 상태에서 반대손으로 이 어깨를 눌러보세요. 생각보다 많은 힘이 들어가고 있죠. 우리는 팔을 올릴 때 필요한 근육이 많은 기능을 해야만 팔이 올라간다 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팔을 올리는 거니까 팔이 올라가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살아가요. 우리는 몇십 년 동안 팔을 올리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팔 올리기 상급자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팔을 올릴 때 필요로 하는 최소한의 힘을 너무나도 당연하고 까먹을 정도로 자연스럽게 장착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팔을 드는 동작, 유지하는 동작에 필요한 근육들이 꼭 여기만 있는 건 아닙니다. 물론 다른 근육들이 훨씬 더 많이 있겠지만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한 부분으로만 설명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포핸드면 포핸드, 백핸드면 백핸드에 대한 최소한의 힘을 숙달하고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장착하고 계신 분들은 몸에 힘을 빼세요 라는 말을 들었을 때 절대 변하지 않는 불변의 법칙인 몸에 최소한의 힘을 남겨두고 힘을 빼시겠죠. 왜냐면 그렇게 안 하면 볼을 제대로 맞출 수도 없고 제대로 끌고 갈 수도 없기 때문이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런 정보가 없는 사람한테 단순히 힘 빼고 부드럽게 라는 말을 하면 누가 이런 최소한의 힘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미친 수준의 창의적인 생각을 하겠냐는 거죠. 왜냐면 배우는 분들은 모두 다 비전문가이잖아요. 자세한 설명이 없으면 말 그대로 단어 그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도 전에는 이 힘의 수치를 숫자로 좀 표현하려고 많이 했었는데 온라인에서 많은 분들이 공통으로 보는 강의이기 때문에 이것마저도 혼동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최근에 좀 들더라고요. 왜냐면 사람마다 힘의 수치도 다를 것이고 힘이 너무 많이 빠져있는 수치도 다를 것이고 또 힘이 너무 과하게 많이 들어가 있는 수치도 다를 거기 때문에 힘을 빼실 때는 라켓 테이크백을 했을 때 라켓이 흔들리지 않는 그 최소한의 힘을 스스로 계속 찾아보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나의 최소한의 힘이 어느 정도인지 그 느낌을 계속 해보시면서 찾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럼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면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